이제 평면도를 떼시고 천장도 아까 작업을 하셨던 거를 수평을 잘 맞춰주시고 도면을 붙여주세요. 그러면 실제 제가 작업을 해서 화면에 띄운 것처럼 A2 종이에 왼쪽에 천장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맞고요. 오른편은 인면도를 작업을 할 때 활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도면을 수평을 잘 맞췄다 라고 하면은 테두리선 10mm를 둘러주는 걸 먼저 작업을 하세요. 아까 왼쪽 편은 제가 먼저 시작을 했는데 오른편 사방 세 면도 요 1:1 스케일로 10mm 위치점을 찍고 테두리선 10mm를 보조선으로 잡아주세요. 이 도면도 나중에 평면도 작업을 한 것처럼 도면이 완성이 됐다라고 하면 그때 굵은 선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요. 지금은 테두리 위치만 잡아주시면 되세요. 위쪽도 테두리 선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벽을 먼저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전반적으로 등기구를 먼저 그려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딱 봤을 때 뭔가 빠져있는 것 같다 라고 하면 보조선을 이용하셔서 위치를 다시 한번 조정하는 것까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벽체부터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하셔야 되는 건 절단선, 개구 위치 끊는 거 그거부터 먼저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저는 절단선의 위치를 평면도 상에서 땄던 선이 있기 때문에 절단선을 먼저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절단선의 크기는 평면도 도면을 참고로 해서 동일하게 맞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평면도하고 천장도는 벽체가 그대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거를 감안하시고 작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같은 스케일일 때는 조금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다만 천장도 도면이 50분의 1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 벽체를 무조건 따야 된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따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조건을 보시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단열재 한번 끊어 주셔야 되고 개구부는 모르타르 선까지 굵은 선, 여기도 개구부는 문틀을 따로 그리지 않아요. 천장도일 때는. 그래서 개구부, 우리가 밑그림을 평면도에서 작업을 하셨고 그때도 벽체를 그리기 전에 개구부를 몰탈선까지 이렇게 연결을 하셨을 거예요. 그 작업을 동일하게 순서는 평면도 작업을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도면상에 좀 굵게 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을 제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벽체부터 작업을 하면 되겠죠. 굵은 선으로 작업을 하는 부분은 눌러서 꾹 눌러서 작업을 해주세요. 혹시 중간에 저처럼 심이 부러졌다라고 하면 끊겨 있지 않도록 다시 한번 위치를 잡아서 그려주시면 되고요. 중심선을 빼고 일단 조적벽, 몰탈선만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작업을 하실 때는 좀 눌러서 내가 누르는 힘으로 도면을 그린다, 도면선을 그린다 라고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도 가로선들을 모르타르 선은 가는 선으로 한 번 더. 몰탈선은 30분의 1일 때 눈금 하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만큼 그 정도로 기준으로 작업을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좋겠죠. 항상 치수감을 머릿속에 갖고 하시면 훨씬 작업하기가 수월합니다. 제가 도면에 벽체에 굵은 선을 다 작업을 했고요. 이제 세로선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중심선은 나중에 치수를 빼면서 정리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리 긋지는 않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긋는 선은 조적벽과 모르타르선, 가는 선, 네, 이렇게 긋고 있어요. 여기 중심선이 살짝 한쪽 치우쳐졌는데요. 나중에 조금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기 좋게. 저는 밑그림을 따고 다시 한번 본선으로 작업을 했는데요. 바로 아까 그 평면도 위에다가 작업을 하셔도 되세요. 근데 장단점은 있어요. 대신 빨리 그려지는데 다시 이렇게 두 번 작업하는 거랑은 좀 다르겠죠. 네, 모서리가 잘 안 보이게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지금 저 왼쪽 여기 하단에처럼 너무 한쪽으로 쏠려 보인다 지금, 네, 그러면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우개 판을 이용해서 이건 아무래도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어 라고 하시면은 지우개 판을 이용해서 좀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네, 무조건 뭐 그냥 지우개질 하기가 귀찮다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최대한 내가 동면을 작업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요. 네, 요 지금 하나 팁을 알려드리면, 여기 바로 붙으면 잘 안 떨어져요. 여기 끝을 살짝 이렇게 날개를 접어주시면은 요 부분을 잡고, 저는 이게 전자판이 붙어 있어서요. 철판이 붙어 있어서 이게 고정이 돼요. 없으시면 뭐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근데 어쨌든 되어 있거나 안 되어 있거나 하더라도 이게 잘 이게 슬림해서 얇아가지고 잘 안 떨어져요. 네, 그리고 빗자루로 한번 깨끗한 빗자루로 쓸어주시면 되겠죠? 네, 그러고 나면 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중심선을 하고, 중심선이 문제가였는지, 중심선이 살짝 문제였던 것 같기도 하지만요. 그래도 봐서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네, 이렇게 했습니다. 뭐 아까보다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최대한 맞추시고요. 네, 이렇게 조금 걸리네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치수를 한번 정리하셔도 되고, 치수는 순서대로 가면 나중에 정리를 하셔도 되세요. 그럼 등기교를 하기 전에 몰딩하고 커튼박스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커튼박스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일단 요 도면은 커튼박스가 있다라고 전제하고 해볼 거예요. 근데 나는 커튼박스를 그릴 때 이건 가는선을 한번 해주시고, 커튼박스를 그릴 때 매번 투시도랑 연계가 돼서 나는 그리기가 힘들더라 라고 하면 커튼박스가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다라고 하면 커튼박스를 없애시고, 저는 첫 도면이니까 커튼박스를 설명도 해드리는 차원에서 그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창문보다 커튼박스 양쪽으로 한 200 정도 나오는 걸로 하시고요. 네, 아래로도 역시 200 정도. 45도 하셔도 상관없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창문보다 200이 넓었어. 치수를 재도 되지만 네, 여기를 45도 해서 만나는 지점을 찾으셔도 된다. 네, 이렇게 해서 했고요. 그런 다음 뭐를 해주시냐면 몰딩을 그릴 거예요. 네, 몰딩. 천장하고 벽하고 마감을 짓는 건데, 이때 몰딩은 이 모서리마다 45도를 이렇게 한 번씩 그려주세요. 네, 요거를 그리는 이유는 모서리를 면을 치기 때문에 그리는 것도 있고요. 네, 또는 내가 치수를 정한 거를 테두리로 돌려서 찾는 경우도 있어요. 찾겠다라는 뭐 그런 개념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모서리마다 몰딩을 그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모서리마다 방향을 잘 잡아주시고, 네,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그려주세요. 네, 그리고 하면 몰딩은 한 50 정도 둘러줄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린 모르타르보다 한 2배 정도, 2배 조금 더 그린다? 라고 생각하시고, 네, 역시 바로 그리지 마시고, 네, 보조선으로 한번 둘러주세요. 근데 45도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리셔도 상관없으나, 그래도 일단은 첫 도면은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내가 제도법에 대한 게 충분히 익혀졌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이런 모서리 선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그리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내가 작업한 거를 최대한 치수를 조정하고 맞춘다 라고 생각하시고 작업하시면 되세요. 네, 밑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내가 도면을 한 번 더 체크하는 거고, 모서리를 깨끗하게 작업을 하기 위한 것도, 그러기 위한 것이라고도 보시면 되세요. 커튼박스는 중간선으로 작업을 할 거예요. 중간으로 작업을 하시고 중간 굵기로. 그리고 여기까지가 커튼박스죠. 여기는 속이 비어 있겠죠. 2.3선으로 그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시간이 없으면 뭐 넘어가야 되겠죠. 네, 그런 다음에 몰딩은 가는 선이에요. 조금 전에 그려두었던 그 위치 라인을 잘 보시고, 이중선이 안 되도록. 근데 나는 잘 이중선이 되더라 라고 하면 45도 이렇게 준해서 작업이 되어 있다라면 바로 그냥 그리세요. 대신 굵기는 가는 선. 그러니까 가는 선이란 말은 도면에 어느 정도가 선이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밑그림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굵기가 빠져있는, 그러니까 가는 선으로 덧그린 부분이 혹시 안 그린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시고서 작업을 해주시면 몰딩도 끝났죠. 네, 여기 싱크대 상부장이 있어요. 후드가 들어가는 부분이죠. 가스레인지 위에 후드 들어가고 여기 형광등을 넣을 거예요. 네, 요거는 가구니까 중간선으로 작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죠? 네, 그리고 모르타르에 가구선이 닿는다. 그러면 그거는 중간선이에요. 중간에 한번 X 해주셔도 되고요. 중간에 한 번씩 끊어서 네, 작업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후드 부분도 뚫려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등기구를 그릴 거예요. 그러면 이 실의 중간을 찾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대각선 모서리 두 지점을 살짝, 여기 그쵸? 그 다음에 여기는 모르타르를 기준으로 현관이라서 현관의 중간, 보통 그 실에 중간에 등기구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중간이야. 그리고 거실의 중간, 모르타르를 기준으로 대충 요 정도겠지? 라고 하는 지점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를 기준으로 그려주세요. 네, 그러면 대략 등기구 위치가 잡혔네요. 그러면 여기 대각선으로 가로 세로 수평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방금 중심의 위치를 찾으신 거에 맞춰서 십자표기를 해주는 이유는 이 위치에 템플릿을 사용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저는 이렇게 해서요. 여기는 형광등을 넣을 건데 작업등이라서 가운데를 한번 찾아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형광등의 중심을 찾았어요. 형광등은 길이를 1200짜리인 40W로 그릴 거예요. 그래서 30분의 1로 600이 되는 위치점, 네, 그런 다음에 아래로 1200이 되는 위치점, 네, 그런 다음에 가로선을 그릴 건데 100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그러면 내가 그린 도면에
100 스케일 찍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표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1200에 100으로 준해서 작업을 해주시고, 만약에 내가 형광등부터 그릴 거예요. 가운데 원을 그릴 거거든요. 우리 등기구 그린 거 확인을 해보시면 요 안에 원형을 그릴 건데 원을 먼저 그리시면 되세요. 3은 너무 클 것 같고요. 한 2.5짜리로 그리면 될 것 같네요. 네, 원을 먼저 그려주시고, 네, 중간선으로 형광등을 먼저 그렸어요. 네, 그런 다음에 여기 직부등을 그릴 건데 30분의 1 스케일로 이렇게 갖다 대서 저는 500짜리로 한번 그려볼게요. 500으로 그리려면 16이 맞네요. 네, 그러면 16에 해당하는 템플릿을 가로 세로 우리가 찾은 위치가 있죠? 거기다 대고, 네, 그리고 양쪽으로는 가는 선으로 중심의 위치를 표기해 주세요. 네, 그리고 네, 여기는 방습등. 방습등은 얼마로 할까요? 200으로 준해서 작업을 해볼게요. 30분의 1로 200의 위치를 찾으세요. 한 6.5? 네, 6.5나 좀 작게 그리면 6 정도 되네요. 저는 한 6 정도로 기준으로 작업을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센서등. 네, 센서등에 보니까 까맣게 칠해졌어요. 그럼 여기를 조금 원을 그린 다음에 이렇게 하고 6 정도. 네, 등기구는 기호예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른 모양으로 그리셔도 상관없으세요. 1.3선으로 중심 위치를 중간선으로 그려주시면 되고요. 네, 지금 보니까 네, 직부등하고 방습등하고 똑같네요. 그래서 모양을 좀 다르게, 뭐 원을 2개를 그리셔도 되고 이렇게 마름모로 그리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등기구를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펜던트를 그릴 건데요. 펜던트를 저는 200에 200각도 상관없고요. 250도 상관없어요. 250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네, 세로선을 하나 그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네, 이렇게 하면은 찾아지겠죠? 사각형을 그리실 때는 45도 자를 이용하시면 좀 수월하게 그릴 수가 있으세요. 가는 선으로 등기구 표기. 네, 이렇게 하면은 등기구가 다 그려졌습니다. 전공구를 그리시는데요. 네, 모서리 쪽으로 그리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몰딩까지 둘러주셔야 되니까 지금 작업을 한 몰딩 정도 또는 한 100 정도 띄워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가로 세로를 모서리를 그려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예를 들면 내경이 450을 기준으로 할 거다 라고 하면은 가로에 대한 치수를 찍고, 그런 다음에 세로선을 긋고, 그리고 75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네, 이렇게 450각에 대한 점검구가 그려졌어요. 그러면 그려주시고 몰딩도 그려주시면 되시겠죠? 한 20mm 정도 둘러준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양쪽으로 살짝 튀어나오는 정도를 잘 맞춰서 잘 그려주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네, 그런 다음에 이게 뚫려 있잖아요. 그래서 들려 있기도 하고, 그래서 중간을 잡으셔서 방향은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어요. 중간을 잡고 1.3선으로 가는 선으로 이렇게 열릴 것이다 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점공구와 등기구를 작업을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문자 쓰는 게 남았죠? 치수, 그 다음에 문자,
그 다음에 해칭, 그 다음 범내표. 네, 그거를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